바로 이어서 경추척수증 환자 8명의 비수술 치료 이야기를 들으실 건데요. 경추척수증은 비수술 근육신경 재활 치료의 성공률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이분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장시간 일하는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턴가 손발 저림이 있었고요. 그게 조금 더 심해지더니 이제 걷는 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손발하고 뭐 다리 전체가 저린 거니까 되게 문제가 좀 크게 있구나.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힘도 들어가는 게 예전 같지 않았죠. 힘도 빠지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키보드로 글 쓰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키보드 작업이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 답법 같이 하다가 이제 그것도 좀 힘들어졌고요. 젓가락질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젓가락질이 힘드니까 밥 먹을 때도 숟가락으로 그냥 밥을 먹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숟가락 많이 쓰고 뭐 그렇게 했었죠. 단수 키우는 거 좀 어려웠죠. 특히 다리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걸을 때 넘어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균형이 안 맞아요. 혼자는 힘드니까 옆에서 누가 좀 부축해주면 걷고, 전체적으로 감각을 못 느꼈고요. 그러니까 아픈 걸 몰랐어요. 아픈 걸 몰랐고,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그거 진짜 걱정이 됐었죠. 이게 마비가 있는 건가 진짜 막. 예전부터 제가 허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MRI 촬영을 허리 쪽을 먼저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손이랑 이런 증상을 얘기하니까 이게 척추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MRI 촬영을 다른 쪽도 좀 찍어보자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찍은 거죠. 목이랑 뭐 등이랑 다 찍은 거죠. 물어보니까 병원에 이 목을 하는 전문의가 있고 허리 쪽 전문의가 있는데, 이제 허리 쪽 전문의랑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냥 일단은 허리 쪽 먼저 하자고, 그렇게 됐어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거를 제거해야지 신경이 잘 흐를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어떤 변화를 제가 실감하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너무 급한 마음에, 그리고 또 직장 문제도 있으니까 빨리 이거 수술해서 해결하면 좋아지겠거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힘이 안 돌아가고, 수술에도 이제 걷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너무 절망적이었던 거죠. 허리 수술 끝나고도 사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바로 이제 목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신체 구조상 이 수술이 좀 어려운 케이스일 수 있다고, 사실은 한 번 수술하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증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원하면 바로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죠. 다음 수술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거기 있기 좀 부담이 되기도 해서 일단 집에 그냥 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수술한 다음에 바로 수술하는 게 걱정이 되고, 경추척수증은 여기다 핀을 박고 전신 마취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나 그때 검색한 거예요. 그때 검색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목걸이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이 간다기보다도 일단은 목 수술은 웬만하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게 컸었고요.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허리 아팠을 때도 침 맞고 좋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는 다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진료받고 몸도 쉬고 회복하면서 뭐 그것만 해도 크다.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수술 끝나고 저기로도 걸었는데 힘들더라고요. 걷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여기 올 때.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 차 타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휠체어 타고 올라온 거죠. 경추척수증이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한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분 MRI 보고 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 5번, 6번을 보면 디스크가 심하게 밀려 나와서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척수신경이 눌려서 손상된 사인이 하얗게 보입니다. 이걸 경추척수증이라고 합니다. 척수신경이 눌리고 손상되니까 양쪽 손과 양쪽 다리 모두에 증상이 생깁니다. 양손에 힘이 빠지고 젓가락질이 힘들고 단축 끼우기도 어려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양손과 다리의 감각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수술하더라도 목 수술을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허리 수술을 받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갈 때 허리도 원래 많이 아팠다고 하니까 그 병원에서 목 검사와 허리를 함께 검사해보고 허리 협착도 심하니까 허리 수술을 먼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3마디를 수술했습니다. MRI를 보면 무려 3마디의 허리 뒤쪽 후궁뼈 한쪽을 거의 다 뜯어내고 황색 인대를 대부분 다 걷어냈습니다. 문제는 이 허리 협착이 양손과 양쪽
머리카락이 힘 빠짐의 원인이 아니었기에 수술 후에도 증상이 전혀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허리 여러 마디를 수술하면서도 나사를 안 박은 겁니다. 수술로 인해 허리 여러 마디에 손상이 생기니까 걷기가 더 어려워져서 결국 저희 병원에 오실 때는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런 경추 척수증 환자를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병원이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고 수술로 풀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척수증이나 디스크, 협착증 환자의 마비와 힘 빠짐 증상 등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척수증,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같은 질환으로 인한 마비의 문제가 단순히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은 문제의 시작이 비록 신경 눌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움직이지 못하는 건 근육이고 감각마비와 통증을 느끼는 것도 피부와 근육을 통해서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이 오래될수록 또 통증이 오래될수록 근육과 신경 모두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가지고 근육이 많이 망가질수록 척추를 지탱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또 심하게 뭉치고 뒤틀린 근육들이 척추와 신경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망가진 근육과 신경 간의 신호 전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비와 힘 빠짐 및 감각마비를 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이란 건 신경이 눌려있는 목에서만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죠. 정작 마비와 힘 빠짐이 있는 팔이나 다리는 전혀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의 근육에 신경 신호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근육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한 건데요. 근육과 신경 둘 다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수술로 목에서 눌린 신경을 풀어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신경이 눌린 문제만 해결해 주니까 좋아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 복합체 이 둘 간의 신경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반드시 이 경추 척수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통 경추 척수증 수술은 다른 척추 수술에 비해 어려운 수술이라 최상급 대학병원에서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몇 달을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기다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목걸이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4주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 결과를 아는 게 아니고 치료 시작하고 일주에서 10일 정도 이내의 짧은 기간에 호전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호전 반응이 시작되면 4주까지 연장해서 치료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서 열흘이 결국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호전 반응을 보이는 환자 비율은 80에서 9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비수술 치료를 못 해보고 큰 수술을 받는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살려서 마비와 힘 빠짐 및 통증을 치료하는 목걸이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방과 양방의 다양한 치료, 침, 약침, 봉침, 이완춘하요법, 한약,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의 하루 4회 이상의 반복된 치료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신호 전달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마비와 힘 빠짐 증상과 통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목에서부터 힘이 빠진 발과 발바닥까지 따라가면서 신경과 근육을 따라 계속 반복 치료를 하는 겁니다. 또 저희 치료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수증은 수술 후에도 팔이나 다리에 마비나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과 통증에 진짜 필요한 치료가 저희 근육신경 재활 치료입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이나 통증을 호전시키는데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이런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와 통증 치료 후기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치료 후기들도 아래 댓글에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환자분은 4주의 입원 집중 치료로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이 많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젓가락질도 할 수 있고 더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분의 치료 결과를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후 결과는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목걸이 한방병원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댓글에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꼭 저희 홈페이지에서 치료 후 결과 영상까지 보시길 바라며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좋은 점이 경추 척수증 외에도 수많은 협착증, 전방전이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목 협착증, 척추 수술 후 통증 등의 치료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꼭 치료 결과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홈페이지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상담 핸드폰 전화로 경추 척수증 치료 후기라고 문자 주시면 치료 결과를 핸드폰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일 불편하다고 느낀 건 왼쪽 이 가슴 밑부터 다리 끝까지 쭉 있던 감각 이상이 제일 불편했고, 정확하게 말하면 온도가 일단 안 느껴졌고, 그래서 차가운 걸 갖다 대도 차갑다고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것도 잘 못 느꼈고, 샤워기 물에 닿을 때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만져질 때 이렇게 손톱 같은 걸로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문질러도 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네,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글씨를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오른손에 점점 힘이 빠지고 글씨체가 바뀌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 빠짐은 러닝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방향 전환을 할 때 흔들리거나 아니면 뛰는 걸 잘 못했어요. 뛸 때는 발이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한 4개월 전쯤부터 목 부위랑 이 오른손에 글씨 쓰는데 힘이 빠지고 통증이 좀 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목이 약간 앞으로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의 통증이 좀 있었고, 목 통증이 심했었는데 집 앞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 받고 추나도 받고 했었는데, 한의원 갈 때마다 거북목이고 일자목이고 진단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한 2개월쯤 치료를 받을 때쯤에 갑자기 이 왼쪽 가슴 밑에부터 왼쪽 다리 끝까지 해서 감각 이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조금 더 지나서는 러닝을 하는데 오른쪽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까지 들어서 큰 병원을 좀 가봐야겠다 싶어서 큰 병원을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감각 이상 증상을 보고 척수병증을 의심하시고 MRI를 찍었는데 목 디스크 6, 7번인가?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 나온 거를 발견을 해서 목 디스크로 인한 척수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라서 해결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MRI를 찍었을 때 방광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시민성 방광 진단을, 그거의 원인이 척수병증을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일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런 게 심한 상황이었거든요. 변비도 그렇고 오줌도 제때제때 못 싸는 느낌이 있었는데, 목걸이는 저희 엄마 지인 소개를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원래 한방병원을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11년 전에 교통사고 당했을 때 한번 목걸이를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병원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도 수술을 안 하면 좋겠는데 수술 전에 다른 걸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떠오르는 게 한방병원이어서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분들은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도 척수병증은 무조건 수술을 빨리 하는 게 답이다 이런 걸 많이 봐서 사실 유명한 병원에 전화를 해봤었어요. 근데 거기는 내년부터만 예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수술을 하려 해도 빨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수술 전에 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뭘 좀 치료하면서 좀 잘 쉬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간다고 했을 때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계속 그 신경외과에서 들었던 게, 감각은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진 않는다. 일방향이라서 돌아오진 않을 거고, 수술을 해도 이거를 그냥 멈추고 이 상태 그대로 쭉 가져가는 거지, 이게 감각이 돌아온다거나 다리가 힘이 돌아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해주셔서 막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 MRI를 보면서 설명해 드린 후 어떻게 이렇게 중추신경인 척수신경이 심하게 눌린 경추척수증 환자가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목 MRI를 보면 6번, 7번 디스크에 매우 심한 디스크 파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척수신경을 누르니까 신경 손상이 생기고 척수증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경추척수증 환자를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병원이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고 수술로 풀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척수증이나 디스크, 협착증 환자의 마비와 힘 빠짐 증상 등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척수증,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같은 질환으로 인한 마비의 문제가 단순히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은 문제의 시작이 비록 신경 눌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움직이지 못하는 건 근육이고, 감각마비와 통증을 느끼는 것도 피부와 근육을 통해서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이 오래될수록, 또 통증이 오래될수록 근육과 신경 모두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가지고, 근육이 많이 망가질수록 척추를 지탱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또 심하게 뭉치고 뒤틀린 근육들이 척추와 신경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망가진 근육과 신경 간의 신호 전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비와 힘 빠짐 및 감각마비를 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이란 건 신경이 눌려있는 목에서만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죠. 정작 마비와 힘 빠짐이 있는 팔이나 다리는 전혀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의 근육에 신경 신호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근육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한 건데요. 근육과 신경 둘 다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수술로 목에서 눌린 신경을 풀어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신경이 눌린 문제만 해결해 주니까 좋아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 복합체, 이 둘 간의 신경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반드시 이 경추척수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통 경추척수증 수술은 다른 척추 수술에 비해 어려운 수술이라 최상급 대학병원에서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몇 달을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기다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목걸이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4주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 결과를 아는 게 아니고, 치료 시작하고 일주에서 10일 정도 이내의 짧은 기간에 호전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호전 반응이 시작되면 4주까지 연장해서 치료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서 열흘이 결국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호전 반응을 보이는 환자 비율은 80에서 9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비수술 치료를 못 해보고 큰 수술을 받는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살려서 마비와 힘 빠짐 및 통증을 치료하는 목걸이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방과 양방의 다양한 치료, 침, 약침, 봉침, 이완춘하요법, 한약,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의 하루 4회 이상의 반복된 치료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신호 전달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마비와 힘 빠짐 증상과 통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목에서부터 힘이 빠진 발과 발바닥까지 따라가면서 신경과 근육을 따라 계속 반복 치료를 하는 겁니다. 또 저희 치료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수증은 수술 후에도 팔이나 다리에 마비나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과 통증에 진짜 필요한 치료가 저희 근육신경 재활 치료입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이나 통증을 호전시키는데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이런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와 통증 치료 후기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치료 후기들도 아래 댓글에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환자분은 4주의 입원 집중 치료로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이 80% 이상 회복이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설 보름 앞이었는데 목이 너무 많이 아파서 동네 한의원을 갔었어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담이 완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 이틀은 그냥 침만 간단히 놔줬는데 그래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자고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발을 딱 내려놓는데 벌써 내 발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손이 요만큼 마디까지가 제 손이 아니었어요. 벌써 저리고 감각도 없고 그렇더라고. 우리 집이 계단집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내려가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갑자기 발이 뭐랄까 중심을 잃고서 흔들흔들 거리는 걸 내가 느꼈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이 다리가 자꾸 옆으로 휘청거리는 거예요. 계단 손잡이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내려가갖고 다시 올라오는데도 힘이 없어갖고 푹푹 옆으로 자꾸 다리가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계속 거기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더니 이제는 술 취해갖고 내 몸을 못 가리는 몸처럼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요렇게 갔다가 중심을 전혀 못 잡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흔들흔들거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중심을 잡을래도 이게는 살아있는데 요 허리 라인부터 요 손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 이래 돌아가고 뒤틀리고 무릎은 이 팔목 이렇게 꺾이듯이 이렇게 꺾이듯이 자꾸 옆으로 히뜩히뜩 꺾이는 거예요. 이게 목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프고 이건 통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팍 찔러서 이 깔꼬리 같은 이거로 이게를 긁어낸다는 통증. 이게 뭐 이 말로 이거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눈물이 헐러 내렸어요. 이게 목이라면 요렇게 내가 적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발 저 끝까지 쫙한 저림이 오면서 전기가 쫙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스파크 일날 정도로의 이라고 내가 막 놀랄 정도로 조금만 이렇게도 안 되고 뭐 조금만 손만 이래도 안 되고 하다 못해 화장실 가서 용변을 누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뒤처리를 할래 해도 이거마저도 안 될 정도로 왼쪽 손은 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는 다 전체고 여기는 이렇게 두 마디만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쫙 이제 여기 목 뒤부터 이렇게 쫙 오고 예.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젓가락질 이렇게 잡으려 하면은 힘들잖아요. 50 반년을 살아오면서 이래 설거지하면서 아니고 떨어뜨리고 깨지고 한 적 있거든요. 이거부터는 힘이 없으니까네 자꾸 떨어뜨리고 깨지고 그때부터 시작됐죠. 제가 판단이 바로 들더라고요. 이거는 예사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제가. 근데 저는 수술할 수가 없는 환자예요. 혈소판이 꽤 높아서 수술을 하면은 가달치울도 죽을 수 있다고 병원에서 수술만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경고를 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안 하고 괜찮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렇게 찾는다고 내가 목에 인한 통증이고 또 마비가 돼갖고 있고 이랬더니 척수증으로 오더라고요. 척수증이 의뢰가 잘하는 병원인가 하고 딱 치니까 바로 목걸이가 떴어요. 그래갖고 저 망설임 없이 바로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예약을 하고 보따리를 싸서 설 지나고 23일 날 바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양방이 안 되는 체질이라는 걸 제가 아니까 양방은 생각도 안 하고 한 방에서 이런 게 있다 하이 여기 가면은 내가 희망이 있다. 그리고 왜 또 식감,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찍는 분들 후기 이런 얘기를 듣고서 느낌으로 이거는 조작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믿음이 가는 이야기들이다. 그런 게 와닿아서 그냥 서스럼 없이 바로 한 방에 나는 예약을 했어요. 그게 다예요. 정말로. 많이 말리죠. 당연히. 말도 안 된다. 그런 일은 좀 힘들다는 게. 근데 나는 내가 여기에 믿음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말기지 마라 이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 후기를 봤다 했잖아요. 거기서 내가 잘하고 또 원장 선생님 말 이렇게 잘 따르고 하면은 많이 좋아진다 했다. 그게 나한테는 믿음으로 확 와닿았다. 그러니까 내를 그거 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이랬어요. 경추 척수증이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한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분 MRI 보고 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MRI를 보면 목 5번, 6번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파열되어 밀려나와 있습니다. 단면을 보면 척수신경의 절반 이상을 누르고 있습니다. 척수신경 눌림이 얼마나 심한지는 신경이 심하게 눌리지 않은 바로 밑에 마디 6번, 7번과 비교해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척수신경이 심하게 눌리니까 양쪽 손과 양쪽 다리, 즉 사지에 마비 증상, 즉 힘 빠짐이 생겨서 젓가락질도 잘 안 되고 걷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추 척수증 환자를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병원이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고 수술로 풀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척수증이나 디스크, 협착증 환자의 마비와 힘 빠짐 증상 등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척수증,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같은 질환으로 인한 마비의 문제가 단순히 신경만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은 문제의 시작이 비록 신경 눌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움직이지 못하는 건 근육이고, 감각마비와 통증을 느끼는 것도 피부와 근육을 통해서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이 오래될수록, 또 통증이 오래될수록 근육과 신경 모두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가지고, 근육이 많이 망가질수록 척추를 지탱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또 심하게 뭉치고 뒤틀린 근육들이 척추와 신경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망가진 근육과 신경 간의 신호 전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비와 힘 빠짐 및 감각마비를 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이란 건 신경이 눌려있는 목에서만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죠. 정작 마비와 힘 빠짐이 있는 팔이나 다리는 전혀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의 근육에 신경 신호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근육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한 건데요. 근육과 신경 둘 다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수술로 목에서 눌린 신경을 풀어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신경이 눌린 문제만 해결해 주니까 좋아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 복합체, 이 둘 간의 신경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반드시 이 경추척수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통 경추척수증 수술은 다른 척추 수술에 비해 어려운 수술이라 최상급 대학병원에서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몇 달을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기다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목허리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4주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 결과를 아는 게 아니고, 치료 시작하고 1주에서 10일 정도 이내의 짧은 기간에 호전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호전 반응이 시작되면 4주까지 연장해서 치료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서 열흘이 결국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호전 반응을 보이는 환자 비율은 80에서 9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비수술 치료를 못 해보고 큰 수술을 받는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살려서 마비와 힘 빠짐 및 통증을 치료하는 목허리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방과 양방의 다양한 치료, 침, 약침, 봉침, 이완춘하요법, 한약,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의 하루 4회 이상의 반복된 치료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신호 전달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마비와 힘 빠짐 증상과 통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목에서부터 힘이 빠진 발과 발바닥까지 따라가면서 신경과 근육을 따라 계속 반복 치료를 하는 겁니다. 또 저희 치료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수증은 수술 후에도 팔이나 다리에 마비나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과 통증에 진짜 필요한 치료가 저희 근육신경 재활 치료입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이나 통증을 호전시키는데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이런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와 통증 치료 후기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치료 후기들도 아래 댓글에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환자분은 약 4주간의 입원 집중 치료로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팔과 다리의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이 80% 이상 회복이 되었을까요? 젓가락질도 할 수 있고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번 치료 시작 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80에서 90% 정도의 환자가 호전 반응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분도 일주일 만에 좋아지기 시작했을까요? 5월 4일 날 이 견갑골이랑 이 목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과로를 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쉬면 낫겠지 하고 이틀을 그냥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서 걸음을 걸어 보니까 왼쪽이 이렇게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으면 이제 다리가 자꾸 무릎이 접쳐져요. 술 취한 사람처럼 다리를 걷고 이게 무릎이 10걸음을 못 가서 무릎이 굽혀졌어요. 계단 같은 때는 이제 내려가는 것도 혼자 못 내려가고 잡아야 하고, 올라올 때는 뒤에서 누가 밀어줘야, 이게 무릎이 힘이 있어야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오른손은 세수를 하면 밀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아파서 막 둥글다시피 했죠. 정말 얼마나 심한지 이 어깨에서부터 팔을 빼버리고 싶어요. 정말로. 얼마나 아픈지.
잠은 잘 수도 없고요. 24시간 아프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패치를 처방을 해줬어요. 그거 붙이고 그렇게 하면 하루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잘 수 있나?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애리고 아파서. 예, 팔도 빠졌지요. 뭘 잡으면 놓치고 그래요. 왼쪽은 감각도 조금 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소변장애도 있었어요. 소변이 마려우려고 한다 해서 일어나면 빨리 화장실을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일어나면 그냥 쏟아져요. 한꺼번에. 대변도 집에 있을 때 한 열흘 못 봤었어요. 대변 장애가 있어서 근데 열흘을 안 봐도 하나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심도 안 좋아져요. 시내에 있는 통증 클리닉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맞고 집에 왔는데도 통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대학병원을 갔어요. 대학병원을 가서 MRI를 다 찍고 CT도 찍고 검사 결과 디스크가 파열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서 약을 주셔서 그 약을 먹고 했는데도 진통이 가시질 않아요.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왔어요. 와서 이제 그 MRI나 CT를 보여주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파열이 됐다. 한 서너 번 주사를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수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맞으면 이제 좋아질까 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사실 한 번 맞아도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예약을 잡아줘서 또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또 가서 주사를 맞아도 별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합시다. 수술을 하면 어떻게 완쾌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완쾌는 안 되고 수술도 복잡하다고 목 디스크를 빼고 다시 인공 디스크를 넣는데요. 그러면 이 통증이 좀이라도 좋아지겠느냐고 여쭤봤더니 그건 장담할 수가 없대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수술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며느리가 인터넷을 다 뒤져보고 여기 병원을 소개를 해줬어요. 여기가 후기가 좋고 사람들이 좋다고 많이 했다. 내가 아프다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양방에서도 통증을 완화시키지 못하는데 한방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방이 됐든 양방이 됐든 이 통증만 가라앉는 다음에 나는 어디든지 가고 싶더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깎아본 사람은 나잖아요. 이 환자분 같은 양쪽 팔다리, 즉 사지가 마비되는 척수증 증상을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하는지 먼저 CT와 MRI를 보고 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목 CT를 보면 5번, 6번 마디의 뼈가 골극이 심하게 자라 있습니다. MRI로 보면 뼈가 자라 있고 그 사이로는 디스크가 밀려 나와 있어서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걸 협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척수신경을 눌러서 양쪽 손과 양쪽 다리에 저림 증상과 통증 및 힘 빠짐 증상이 있고 걸을 때도 휘청거리고 대소변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대학병원에서 수술 권유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추척수증 환자를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병원이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고 수술로 풀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척수증이나 디스크, 협착증 환자의 마비와 힘 빠짐 증상 등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척수증,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같은 질환으로 인한 마비의 문제가 단순히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은 문제의 시작이 비록 신경 눌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움직이지 못하는 건 근육이고 감각 마비와 통증을 느끼는 것도 피부와 근육을 통해서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이 오래될수록 또 통증이 오래될수록 근육과 신경 모두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가지고 근육이 많이 망가질수록 척추를 지탱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또 심하게 뭉치고 뒤틀린 근육들이 척추와 신경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망가진 근육과 신경 간의 신호 전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비와 힘 빠짐 및 감각 마비를 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이란 건 신경이 눌려있는 목에서만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죠. 정작 마비와 힘 빠짐이 있는 팔이나
다리는 전혀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의 근육에 신경 신호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근육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한 건데요. 근육과 신경 둘 다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수술로 목에서 눌린 신경을 풀어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신경이 눌린 문제만 해결해 주니까 좋아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 복합체, 이 둘 간의 신경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반드시 이 경추척수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통 경추척수증 수술은 다른 척추 수술에 비해 어려운 수술이라 최상급 대학병원에서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몇 달을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기다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목허리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사주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 결과를 아는 게 아니고 치료 시작하고 1주에서 1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호전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호전 반응이 시작되면 4주까지 연장해서 치료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서 열흘이 결국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호전 반응을 보이는 환자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비수술 치료를 못 해보고 큰 수술을 받는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살려서 마비와 힘 빠짐 및 통증을 치료하는 목허리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방과 양방의 다양한 치료, 침, 약침, 봉침, 이완추나요법, 한약,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의 하루 4회 이상의 반복된 치료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신호 전달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마비와 힘 빠짐 증상과 통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목에서부터 힘이 빠진 발과 발바닥까지 따라가면서 신경과 근육을 따라 계속 반복 치료를 하는 겁니다. 또 저희 치료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수증은 수술 후에도 팔이나 다리에 마비나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과 통증에 진짜 필요한 치료가 저희 근육신경 재활 치료입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이나 통증을 호전시키는데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이런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와 통증 치료 후기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치료 후기들도 아래 댓글에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환자분은 약 3주간의 입원 집중 치료로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팔과 다리의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이 80% 이상 회복이 되었을까요? 술 취한 사람처럼 걸으셨는데 치료 후에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대소변 문제도 해결되었을까요? 아픈 것도 다 사라졌을까요? 이번 치료 시작 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 호전 반응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분도 일주일 만에 좋아지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목이 뻐근하고 뒤에가 이렇게 담이 결린 듯한 그 상태 굉장히 오래 갔었어요. 이렇게 목을 돌릴 때 목 뒤쪽이 통증이 있었고 젓가락질 할 때 음식을 잡으면 이렇게 잘 집히지 않는다는 걸 느꼈고 뭔가 들고 가다가 뭐 양손 다 오른손도 왼손도 한 번씩 떨어지려고 그러네 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단추를 이렇게 끼울 때 바로 끼우지 않고 더덩거렸다. 그리고 글씨체가 조금 변했다는 거. 그럴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이 이렇게 딛는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한 100m를 걸으면 한두 번, 그 속 6,000보를 걸으면 한 10번 이상은 되겠죠. 삐끗하면서 바닥에 끌려가지고 확 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정형외과 전문 병원인데, 아니, 거기도 좀 유명한 병원인데, MR을 찍고 나니까 갑자기 뭐 보호자까지 부르더만 대학병원을 빨리 가라고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경추척수증이라고. 척수증이라 들어보지도 못해가지고. 너무 좀 황당해 하시고, 일단 알겠다고 나와서 대학병원에 바로 예약이 안 되니까 소견서를 써가지고 한 일주일 뒤에 갔죠. 유명한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척수증인데 심한 단계가 아니니까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뭐 상황이 조금 더 심하거나 하면 바로 응급실로 와라. 한 달치 약을 주더라고요. 그건 큰 효과가 없어요. 인터넷 계속 다 찾아도 척수증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것밖에 답이 없다. 유튜브를 한 20개 영상을 봤는데 수술 안 하고 나았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제 몸에 칼을 안 대려고 수술은 일단 하기는 싫고 목걸이 한방병원.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하다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입원을 하게
제가 이 환자분의 MRI를 보면서 설명해 드린 후 어떻게 척수신경이 심하게 눌린 경추척수증 환자가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목 디스크 3번, 4번에 심한 디스크로 인해 경추척수증이 발생한 환자입니다. MRI에서 보시다시피 심하게 밀려나온 목 디스크로 인해 척수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손상된 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런 경추척수증 환자를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병원이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고 수술로 풀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척수증이나 디스크, 협착증 환자의 마비와 힘 빠짐 증상 등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척수증,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같은 질환으로 인한 마비의 문제가 단순히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은 문제의 시작이 비록 신경 눌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움직이지 못하는 건 근육이고, 감각마비와 통증을 느끼는 것도 피부와 근육을 통해서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이 오래될수록, 또 통증이 오래될수록 근육과 신경 모두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가지고, 근육이 많이 망가질수록 척추를 지탱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또 심하게 뭉치고 뒤틀린 근육들이 척추와 신경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망가진 근육과 신경 간의 신호 전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비와 힘 빠짐 및 감각마비를 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이란 건 신경이 눌려있는 목에서만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죠. 정작 마비와 힘 빠짐이 있는 팔이나 다리는 전혀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의 근육에 신경 신호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근육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한 건데요. 근육과 신경 둘 다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수술로 목에서 눌린 신경을 풀어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신경이 눌린 문제만 해결해 주니까 좋아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 복합제, 이 둘 간의 신경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반드시 이 경추척수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통 경추척수증 수술은 다른 척추 수술에 비해 어려운 수술이라 최상급 대학병원에서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몇 달을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기다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목걸이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4주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 결과를 아는 게 아니고, 치료 시작하고 1주에서 10일 정도 이내의 짧은 기간에 호전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호전 반응이 시작되면 4주까지 연장해서 치료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서 열흘이 결국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호전 반응을 보이는 환자 비율은 80에서 9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비수술 치료를 못 해보고 큰 수술을 받는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살려서 마비와 힘 빠짐 및 통증을 치료하는 목걸이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방과 양방의 다양한 치료, 침, 약침, 봉침, 이완춘하요법, 한약,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의 하루 4회 이상의 반복된 치료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신호 전달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마비와 힘 빠짐 증상과 통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목에서부터 힘이 빠진 발과 발바닥까지 따라가면서 신경과 근육을 따라 계속 반복 치료를 하는 겁니다. 또 저희 치료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수증은 수술 후에도 팔이나 다리에 마비나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과 통증에 진짜 필요한 치료가 저희 근육신경 재활 치료입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이나 통증을 호전시키는데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이런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와 통증 치료 후기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치료 후기들도 아래 댓글에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불과 2주 조금 넘는 기간만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짧은 기간 내에 증상들이 80% 이상 좋아지셨을까요? 충남 예산에서 왔습니다. 61살이요. 제가 일을 많이 했어요. 목이 디스크, 허리, 협착증인데 이 손은 여기가 막 빳빳하니까 마비가 왔었어요. 그러고 다리는 이 허리 밑으로 많이 저렸어요. 양손이 이게 손바닥이 마비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 감각이 없었어요. 땀도 안 나고 감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양손 감각하고 걸음을 못 걸었어요. 이거라고 허리가 이게 펴지지가 않고 굽은 상태였고,
양쪽 다리가 다 저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빠지지 못했어요. 아파갖고 힘이 빠졌었죠. 이게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걷다가니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주저앉을 정도였었어요. 이게 막 흔들리고 이게 균형을 못 잡아갖고 우리 딸내미가 이게 걸어가면은 엄마 여기 기대서 걸어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걷기는 걷는데 막 띠뚱띠뚱 막 비틀비틀 막 그랬지. 그래갖고 모레 못 걸었죠. 불편해갖고 침을 맞았는데 괜찮걸래 그냥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여기가 마비가 와갖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었어요. 디스크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갔어요. 대학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사진을 이제 찍으라고 해서 찍어봤더니 허리 디스크가 다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병명이 어떻다 얘기도 않고 그냥 무조건 수술하라고 그러더라고. 수술 날짜 잡으래요. 그래서 일단 잡아놨죠. 이건 디스크. 일단 여기부터 수술하래요. 허리는 얘기도 않고 여기부터 수술하래요. 여기 수술하고 허리를 수술해야 된대야.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자세한 얘기도 않고 수술 날짜만 잡으라고만 하면서 빨리 하라고. 천안에 병원이라고 했어요. 정형외과. 거기를 갔더니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 판도를 해주는데 이걸 여기는 디스크는 해줄 수 있는데 허리는 못한다. 대학병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내미가 이게 도곡동 있을 때 여기서 치료를 한 번 했어요. 일주일 허리 아파갖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갖고 여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가서 한번 상담이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하러 거기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여기 와서 상담을 했지요. 저기서는 못 들어봤어요. 저 정형외과에서는. 근데 여기서 원장님 그러죠. 척수병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척수병이라는 건 난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믿으면 안 가지요. 솔직히 안 갔는데 우리 애기 아빠가 한번 치료해보고 한방서 치료하다가니 안 되면은 수술하자 그러더라고요. 이제 결정했죠. 예, 한방서 치료해서 안 되면은 수술하자. 제가 이 환자분의 MRI를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척수신경이 심하게 눌린 경추 척수증 환자가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목 디스크 5, 6번에 심한 디스크로 인해 경추 척수증이 발생한 환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심하게 밀려나온 디스크로 인해 척수신경이 눌려 신경 손상이 하얗게 보입니다. 이런 경추 척수증 환자를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병원이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고 수술로 풀어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척수증이나 디스크, 협착증 환자의 마비와 힘 빠짐 증상 등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척수증,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같은 질환으로 인한 마비의 문제가 단순히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은 문제의 시작이 비록 신경 눌림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움직이지 못하는 건 근육이고 감각마비와 통증을 느끼는 것도 피부와 근육을 통해서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이 오래될수록 또 통증이 오래될수록 근육과 신경 모두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가지고 근육이 많이 망가질수록 척추를 지탱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또 심하게 뭉치고 뒤틀린 근육들이 척추와 신경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도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망가진 근육과 신경 간의 신호 전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비와 힘 빠짐 및 감각마비를 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이란 건 신경이 눌려있는 목에서만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죠. 정작 마비와 힘 빠짐이 있는 팔이나 다리는 전혀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의 근육에 신경 신호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근육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한 건데요. 근육과 신경 둘 다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수술로 목에서 눌린 신경을 풀어줘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신경이 눌린 문제만 해결해 주니까 좋아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 복합체, 이 둘 간의 신경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반드시 이 경추 척수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보통 경추 척수증 수술은 다른 척추 수술에 비해 어려운 수술이라 최상급 대학병원에서 받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몇 달을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기다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목허리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4주 치료가 끝난 후에 치료 결과를 아는 게 아니고 치료 시작하고 1주에서 10일 정도
이내의 짧은 기간에 호전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호전 반응이 시작되면 4주까지 연장해서 치료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에서 열흘이 결국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호전 반응을 보이는 환자 비율은 80에서 90%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비수술 치료를 못 해보고 큰 수술을 받는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살려서 마비와 힘 빠짐 및 통증을 치료하는 목허리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방과 양방의 다양한 치료, 침, 약침, 봉침, 이완춘하요법, 한약,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의 하루 4회 이상의 반복된 치료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신호 전달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마비와 힘 빠짐 증상과 통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목에서부터 힘이 빠진 발과 발바닥까지 따라가면서 신경과 근육을 따라 계속 반복 치료를 하는 겁니다. 또 저희 치료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수증은 수술 후에도 팔이나 다리에 마비나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과 통증에 진짜 필요한 치료가 저희 근육신경 재활 치료입니다.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 증상이나 통증을 호전시키는데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정말 좋은 치료입니다. 이런 척수증 수술 후 남아있는 마비와 통증 치료 후기 영상도 있으니까 그런 치료 후기들도 아래 댓글에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분은 이번 집중 치료 이후 척수증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이 80% 이상 회복돼서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23년 5월 31일요) 꽤 됐죠. 제가 그때 조리한다고 무채 썰고 있는데 손끝이 저려져 갖고 이 전문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갖고 집에 한 3시 이렇게 넘어오는데 운전해가 오는데요, 다리가 막 계속 저려지면 집에 가니까 이 다리를 못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집 앞에 준종합병원 응급실에 간 거예요. 응급실에 일단은 가니까 그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대학병원 같은 데 가라거든요. 그래갖고 대구 병원에 갔더니 가자마자 소변 찍고 보면서 다 마비됐어요. 신경 반응이 완전 제로였어요. 신경 반응을 다 찍었다는데 신경 반응이 완전 제로였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마비가 됐고 한 열흘 정도 신경과에 변명이 안 나와서 밤마다 오만 검사를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열흘 만에 그 원인 불명 척수경색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소변줄 꺾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변도 그 마비나 마찬가지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있어도 배도 하나도 안 아프고 속도 더부룩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간장을 해도 안 되고 변비약 먹어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대소변 안 되는 거. 그래서 45일 정도 입원을 해갖고 있었고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이런 걸 했어요. 재활 전문 병원 가서 7개월 정도 병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 1년 가까이 재활 전문 병원에 통원 치료했어요. 안 좋아졌어요.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말고 재활병원 말고도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무슨 어디에 이런 병 잘 본다 해갖고 다른 병원도 몇 군데 가고 이랬는데 제가 느끼는 감각 이상 그거는 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는 데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정도 회복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재활치료 운동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자세로 오래 있고 이러면 몸이 뻣뻣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안 뻣뻣하려고 하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진짜 많이 걸었고요. 하루에 뭐 8,000보, 10,000보. 저희 집이 20층 아파트인데 그 계단도 올락날락 뭐 스쿼트도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굳어지니까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할수록 몸이 힘드니까 이 증상들이 자꾸 업이 되더라고요. 왼쪽 다리를 많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다리가 많이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많이 끌면서 왔었어요. 살짝 식이온 벗겨졌었어요. 이렇게 다리를 끄니까 일단 요 위로는 요 손만 저리고 다리 허벅지에 있는 요 밑으로는 요 정상이 저리고 뻣뻣한 것이 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그 전부터도 허리가 늘 뻐근하고 특히나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죠. 꼭 요 경색증만의 증상이 아니라 허리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저희 신랑이 인터넷 검색해갖고 여기 목걸이가 떴대요. 그러면서 이제 후기도 보고 또 척추관 협착증, 제가 허리가 안 좋고 하니까, 그리고 척수증 뭐 이런 걸 잘 본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가봐라. 이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저희 신랑이 적극으로 밀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올 때까지도 이거 안 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별로 안 믿겨져서. 그리고 제가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그냥 포기 비슷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전에도 저희 신랑이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한 1, 2년 전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그 효과를 못 믿었으니까 안 한다 했겠지. 안 하고 싶다면서. 그 여기는 일단 멀잖아요. 저희 집이 경산인데. 그래갖고는 안 오고 싶어서 올 때까지도 솔직히 안 봤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마지막이다 그래. 그 마지막이다. 이제 여기 마지막이라 하고 가라면서 이러고. 그래서 왔어. 한의원에서 되겠나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었죠.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저 같아도 좀 이게 확실하게 믿기는 게 아니니까. 이분이 앓고 있는 척수경색증은 저희 목걸이가 수술 없이 치료하고 있는 경추척수증과 매우 유사한 질환입니다. 우선 이분의 MRI를 보고 난 후 척수경색증 후유증이 어떻게 근육신경재활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목에서 척수경색증이 발생한 분입니다. 이 질환과 경추척수증과의 차이점은, 경추척수증은 디스크나 후종인대가 척수신경을 심하게 눌러서 신경손상을 일으키는 데 비해, 척수경색증은 신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척수신경이 손상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경추척수증은 저희가 수술 없이 치료 가능하지만 척수경색증은 대학병원 등에서 약물치료 등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받고 난 후, 또는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저희 치료를 동시에 병행하는 겁니다. 여기 MRI를 보시면 목 4번과 5번 디스크 사이에 하얗게 척수신경이 손상된 신호가 보입니다. 척수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다행히 이분은 대학병원에서 막힌 혈관을 빠르게 찾아 뚫어서 추가적인 신경 손상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척수경색증도 경추척수증과 똑같이 이미 신경 손상이 진행되었으므로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 후에도 손과 다리의 마비, 힘 빠짐, 저림 증상 등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후유증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과 다리에 남아있는 마비 증상은 재활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대학병원에서도 권하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이런 환자를 어떻게 근육신경재활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지, 또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재활치료를 오랫동안 많이 받았는데 왜 더 나빠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 병원이 척수경색증과 경추척수증 또는 디스크, 협착증 환자의 마비와 힘 빠짐 증상 등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척수경색증, 경추척수증은 물론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같은 질환으로 인한 팔, 다리 마비의 문제가 단순히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 증상은 문제의 시작이 처음에는 신경 문제였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움직이지 못하는 건 근육이고, 감각마비와 통증을 느끼는 것도 피부와 근육을 통해서입니다. 마비와 힘 빠짐이 오래될수록 근육과 신경 모두가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가지고, 근육이 많이 망가질수록 척추를 지탱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따라서 신경학적 증상, 즉 방사통이나 힘 빠짐이 더 심해집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망가진 근육과 신경 간에 신호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비와 힘 빠짐 및 감각마비를 더 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척수증의 수술이란 건 신경에 문제가 생긴 목에서만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죠. 정작 마비와 힘 빠짐이 있는 팔이나 다리는 전혀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팔이나 다리의 근육에 신경 신호가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근육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한 건데요. 척수경색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척수신경으로 가는 막힌 혈관은 뚫어졌지만 정작 손과 다리는 전혀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근육과 신경 둘 다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막힌 혈관을 뚫어줬거나 수술로 목에서 눌린 신경을 풀어줬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환자가 꽤 많습니다. 신경 쪽 문제만 해결해 주니까 많이 좋아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근육과 신경 복합
복합체, 이 둘 간의 신경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살려서 마비와 힘 빠짐 및 통증을 치료하는 목, 허리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방과 양방의 다양한 치료, 침, 약침, 봉침, 이완춘하요법, 한약,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하루 4회 이상의 반복된 치료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신호 전달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면 마비와 힘 빠짐 증상과 통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목에서부터 허리를 거쳐 힘이 빠진 발과 발바닥까지 따라가면서 신경과 근육을 따라 계속 반복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 근육신경 재활 치료는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해보면 호전 반응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좋아진다는 게 확인되면 4주까지 연장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짧은 기간을 치료도 안 해보고 치료를 포기하거나 이분처럼 거의 2년 가까이 일반적인 재활 치료만 받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일을 겪으신다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호전 반응이 나오는 비율이 80에서 90%입니다. 이렇게 호전 가능성이 높은데도 치료를 안 받아본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2년 가까운 긴 시간의 일반적인 재활 치료가 왜 실패했을까요? 일반적인 재활 치료는 떨어진 근육 기능을 살린다고 무리한 근력 운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지만 신경과 근육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무리한 근력 운동을 시켰다가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벼운 제자리 걷기 운동과 같은 가벼운 운동들을 시켜야 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근력 운동을 무리하게 많이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2년 가까운 장기간의 재활 치료에도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환자분은 약 4주간의 입원 집중 치료로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팔과 다리에 마비와 힘 빠짐 및 저리고 뻣뻣한 증상이 80% 이상 회복되었을까요? 다리 끄는 증상도 사라지고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대소변 장애도 좋아졌을까요? 이번 치료 시작 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80에서 90% 정도의 환자가 호전 반응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분도 일주일 만에 좋아지기 시작했을까요? (2021년도) 7월달에 다리 쪽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리는 힘도 없을 뿐더러 걷지도 제대로 못해요. 조금만 가면 쓰러지려고 하고 기대되고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조금 가다가 쉬어야 되고 또 가다가 비틀비틀거리고 그 한 10m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외과를 가서 검사를 했죠. 목을 검사하니까 디스크가 눌려가지고 변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척수병증이니까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척수병증은 놔두면 바로 사지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증상은 거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2022년 한 7월 달 정도 됐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원래 안 좋은 상태가 100이었다 하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한 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아프고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보행이 흔들리고 여전히 비틀비틀거리고 스가 있으면 뭐를 잡아야 되고 걸을 때도 어지럽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걸으면 힘들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이게 다시 안 좋은 것 같다.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척수병증은 한 번 가면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된답니다. 한 번 손상된 신경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한 거는 더 이상 상태가 안 나빠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더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술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리에 힘 빠지는 정도도 있고 발바닥 허벅지까지 나갔고 화끈화끈하고 이런 차고 이런 현상이 계속 있나요. 하반신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날씨가 차면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하로 전부 다 내려오면서 차갑고 냉감이 계속 되고요. 실제로 차가웠고요. 그다음 무릎 쪽에는 이성 감각이 생겨가지고 내 다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 발 전체 무릎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내 몸이 아닌 거죠. 그냥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모래에 의해서 발을 밟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콘크리트 반죽해놨는데 발을 밟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발이 이성 감각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게 발버둥이가 여기까지 다 엉덩이까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도 내가 걷는 게 아니고 내하고 좀 분리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고 발이 이제 뻐근하고 아프고 관절마다 다 그래요. 발목도 그렇고 발가락도 그렇고. 근데 그걸 이제 개선해 보려고 다 해봤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한 10m 가기도 전에 벌써 비틀비틀거립니다. 시작과 동시에 비틀비틀거리면서 가고 조금 서 있으면 넘어지려고 해서 뭘 잡아야 되고 지팡이도 들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가다가 툭 쓰러지고
발도 질질 끌어요. 그러면서 발도 뒤틀려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요. 내가 마음가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오는 거죠. 나는 잘 간다고 가는데 옆에서 보면 비틀비틀 하는 거죠. 진짜 걷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대소변 조절도 잘 안 됐거든요. 오줌을 누는데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내가 다 시원하게 봤다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래요. 수술은 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증상은 전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병원을 찾아가지고 많이 받아봤는데 효과가 미미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보고는 이거는 우리가 치료할 게 아니다. 이런 건 진짜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방병원도 가보면 한방에서 이게 나서면 힘들다고 좀 어렵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포기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낫는다. 내가 평생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니까 뉴스에 병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척수병증 그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봤는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내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이거 받아볼 생각이 있겠구나. 우리는 울산인데 여기 서울이잖아요.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만사제초되고 답답하니까 이거는 해야겠다. 일단 희망을 좀 걸고 왔긴 한데 그래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 치고 하는 아버지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왔죠. 이분은 심한 목 디스크로 인한 경추 척수증 수술을 한 대학병원에서 22년 7월경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돼서 신경 눌림은 잘 풀렸다 했지만 양쪽 다리 힘이 빠지고 비틀거리고 10m도 걷지 못하는 증상은 좋아진 게 거의 없습니다. 수술 후에도 양쪽 다리 감각 이상, 특히 시린 증상과 화끈거림 그리고 통증도 심했고 감각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수술 후 3년간 호전되지 않은 이런 증상들 때문에 양방치료, 한방치료 등 많은 치료를 여러 병원에서 받아봤지만 본인 표현으로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마비 증상과 통증, 감각 이상 증상들을 저희 목걸이는 어떻게 치료하는 걸까요? 저희 다른 치료 후기들 보시면 신경이 눌려있는 디스크, 협착증 환자들의 마비 증상, 근육신경 재활치료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이 눌려있는데도 어떻게 수술 없이 마비가 풀릴까요? 또 척수증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됐다는데 어떻게 마비 증상이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들까요? 또 수술 후에도 풀리지 않던 마비가 어떻게 근육신경 재활 치료로 풀릴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비 증상을 풀어주는 치료를 설명드릴 때는 전기와 슈퍼컴퓨터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 이 비유가 딱 어울립니다. 즉 전기 신호는 신경에서 보내는 신경 신호이고 신경과 근육의 복잡한 관계는 슈퍼컴퓨터에 비유됩니다.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 신호가 끊기면 다리가 마비되듯이 정전이 돼서 전기가 끊기면 슈퍼컴퓨터는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 같은 복잡한 기계는 한번 정전이 돼서 꺼지게 되면 한전에서 전기 공사를 해서 전기 신호를 복구시켜도 슈퍼컴퓨터가 바로 정상화돼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한전공사는 신경 눌림을 풀어주는 수술과 비슷하다고 하겠죠. 수술로 신경 눌림을 풀어줘서 신경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되어도 전기와 슈퍼컴퓨터와의 관계가 한번 갑자기 끊기게 된 상황에서는 슈퍼컴퓨터가 바로 작동이 안 되듯 근육도 마비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전기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잘 작동하려면 부팅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기를 받아들여 컴퓨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죠. 저희가 하는 치료가 바로 이 신경과 근육의 접점 부위를, 즉 슈퍼컴퓨터를 부팅해 주는 겁니다. 신경과 근육의 접점은 허리부터 발끝까지 또는 목부터 발끝까지 수없이 많은데 그 접점들을 따라가며 하루에도 4번 이상 계속 반복적인 침, 약침, 봉침, 전기침 등을 써가며 반복 자극해 주는 겁니다. 하루에 4번 이상 반복 치료하는 것을 보통 2주에서 4주간 진행합니다. 그럼 엄청난 양의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반복적인 부팅 작업, 즉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접점들의 기능이 회복되고 신경 신호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마비가 더 빨리 잘 풀리는 겁니다. 당연히 통증도 줄어들고 감각 이상 증상도 같이 회복되겠죠. 저희는 마비란 건 근육과 신경과의 접점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걸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치료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 수술은 단지 신경이 눌렸으니 그걸 수술로 풀어주는 거고 수술 후 마비가 안 풀리면 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만 설명하고 신경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마비는 신경 쪽 문제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전기와 슈퍼컴퓨터 비유를 들어 설명드렸듯 전기만 다시 공급한다고 해서 꺼져버린 슈퍼컴퓨터는 저절로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슈퍼컴퓨터의 부팅 작업, 즉 신경과 근육의 접점에서 관계가 끊기면서 생긴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치료해서 해결해 주는 게 마비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 침 치료는 신경의 기능을 좋게 만든다는 논문도 많습니다. 이론이야 어떻게 됐든 수술 후에도 마비가 안 풀리는 사람들이 풀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수술 후에도 3년 동안 마비 증상과 여러 증상들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일상생활 자체를 못할 정도로 마비감이 심했는데 딱 2주 동안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분의 증상이 2주라는 짧은 기간에 입원 치료로 얼마나 어떻게 좋아졌을까요? 80% 이상 좋아졌을까요? 3년 동안 수많은 치료를 받았어도 호전되지 않던 마비 증상이 단 2주 만에 회복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술 후에도 풀리지 않는 마비 증상을 수술 병원의 설명대로 마냥 신경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분의 치료 결과를 보시고 수술 후에도 마비가 빨리 풀리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근육신경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직 수술받지 않은 마비 환자분들은 수술받지 않은 상태로 근육신경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비는 치료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이분의 치료 결과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분의 치료 결과를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면 편하고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의료법상 치료 후 결과는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모코리 한방병원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댓글에서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꼭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치료 후 결과 영상까지 보시기 바라며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좋은 점이 수많은 협착증, 전방전이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목 협착증, 척추 수술 후 통증 등의 치료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꼭 치료 후 결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홈페이지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상담 핸드폰 전화로 경추척수증 수술 후 통증 치료 후기 또는 목 디스크 치료 후기라고 문자 주시면 치료 후 결과를 핸드폰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